안녕하세요. ESG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리에코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로 상장된 원자력에 투자하는 원자력 ETF 상품 두 가지를 꼼꼼히 뜯어볼게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개인이 원자력에 투자하고 싶으면 미국에 상장된 ETF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URA나 URNM 같이 글로벌 우라늄 원자력 생태계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6월 28일이죠. 6월 28일 날 국내 기업, 원자력 생태계에 있는 국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두 가지가 출시되었어요. 바로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와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인데요. 오늘은 이 두 상품 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을 뜯어보기 전에 투자 관점에서 원자력을 둘러싼 최근 여러 흐름 중에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사항 4가지만 정리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향된 탄소 감축 목표죠. 왜 이렇게 갑자기 원자력이 되느냐? 바로 지난 10월에 발표된 205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줄여서 NDC라고 하죠. 이 NDC의 목표가 크게 상향되었어요. 기존에는 18년 대비해서 26.3% 감축하겠다 해서 18년 대비해서 40% 감축하겠다라고 대폭 상향되는 바람에 산업계의 반발이 어마어마했었는데요. 사실 에너지계 종사자들도 재생 에너지로만은 달성이 불가능하다. 공백기가 있다. 전력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원자력이 다시 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텍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키게 되는데요. 텍소노미가 뭐냐? 한마디로 녹색 분류 체계라는 뜻이에요. 기후 친화적 투자로 분류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그 기준인데요. 텍소노미에 포함이 되면 친환경 활동이다 인정이 되니 글로벌 그 그린 에너지나 녹색 금융이 이쪽 부분에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금 투자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 올 2월에 원자력이 포함이 됐었는데요. 최근 기사를 보면 EU 환경위원회와 경제위원회에서 좀 반대 결의안을 좀 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7월 6일 최종 결정된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죠. 러시아가 자국의 천연 자원과 천연가스와 원유를 에너지 무기화로 활용을 하면서 글로벌하게 에너지의 자립화, 에너지 안보 이 부분이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에서도 원자력을 좀 대안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수출, 해외 원전 기술 수출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 라고 아시면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새 정부의 탈원전 폐기화 정책이죠. 새 정부는 원전을 통해서 NDC를 달성하겠다. NDC가 아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 정부와 달리 원전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달성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멈췄었던 신한울 건설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들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돼서 최근 흐름 요 정도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ETF 상품 살펴보겠습니다.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와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 이 두 가지 상품인데요. 이 두 가지 상품 모두 에너지 자립 대안인 원자력 발전 관련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킨덱스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는 농협 아문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두 상품 모두 같은 날짜 6월 28일 날 출시되었어요. 그래서 투자되어 있는 자금 규모도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종목수에서 킨덱스는 한 26개, 하나로는 20여 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의 구성 종목의 기준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의 보통주, 코스닥의 보통주를 기초 유니버스로 두고 원자력 산업 관련된 40종목들 좀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40여 개의 종목 안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20개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조금 대형주,
위주로 담겨져 있다 보시면 되고, 그 종목들도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구성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킨덱스가 조금 더 많은 종목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고르게 편중되어 있다가 특징이고요. 구체적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위 10개 종목부터 잘라서 비교해 볼게요. 킨덱스에는 삼성물산 10.67%, 두산에너빌러티 10.24%, 한국전력 10%에서 요 세 기업이 약 10%씩 담겨져 있고, 그 뒤로 한정들술과 포스코홀딩스가 약 8%대, 그 뒤로 현대중공업, 한전 KPS, 오르비텍이 5, 6% 정도,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약 5%, 3.6%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로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이 에서 트렌드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두산에너빌러티, 한국전력, 현대건설 요 세 기업이 약 15%씩 차지하고 있어요. 또 대우건설도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LS, 한전, KPS, 한전기술이 약 7%대로 포함되어 있고, 현대일렉트릭, 우리기술, 효성중공업이 2에서 4%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ETF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좀 상이에요. 킨덱스 같은 경우는 상위 10개 기업이 24.31% 차지하고 있고요.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ETF에서 이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86.65%나 되기 때문에 좀 이외의 기업들은 비중이 좀 상당히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가 이제 그린 컬러로 하이라이트 쳐놓은 기업들을 좀 살펴볼게요. 제가 어떤 기업들을 하이라이트 해 놓았느냐. 각 ETF 상품의 10개, 상위 10개 기업 안에 양쪽 ETF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하이라이트 해 놓은 거거든요. 바로 두산에너빌러티, 한국전력,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전 KPS, 한전기술 이 6개 기업은 양쪽 ETF 상위 10위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 6개 기업이 좀 원자력 찐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6개 기업이 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또 살펴볼게요. 이 6개 기업 비중이 킨덱스 같은 경우는 43.45%, 하나로 같은 경우는 무려 약 7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6개 기업의 비중이 하나로 같은 경우는 정확히 69.64%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로의 원자력 핵심 기업의 각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담겨져 있구나. 핵심 기업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반면 킨덱스는 좀 여러 개를 좀 분산해서 편중이 좀 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차이가 나는 게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 하나로에는 현대건설이 14.65%, 대우건설이 10%, 두 기업의 합이 약 25%가량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킨덱스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5.15%, 대우건설이 3.65% 포함되어 있어서 한 8.8%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건설주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 킨덱스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에서는 삼성물산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6개의 제가 찐 원자력 관련주라고 말씀드린 기업들이 원자력 관련해서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먼저 두산에너빌러티 양쪽 ETF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담겨져 있는 두산에너빌러티부터 살펴볼게요. 국내 최고 원자로 기자재 관련된 제작 업체인데요. 친원전, 해외 원전 수출 시 정말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고 많은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알려져 있는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주요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글로벌 가장 리더죠. 이쪽 분야에서 뉴스케일과 함께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SMR 주요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고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신재생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야에서 국내 1인자이기도 해요. 원전뿐만이 아니라 해상풍력, 가스터빈, 또 수소에너지, ESS 산업 부분까지 딱 별도로 지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단 이 원자력 ETF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신재생 에너지 ETF에서 소개드렸던 타이거 FN 신재생 에너지에도 여기 두산 에너비가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구나,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은 해외 원전 프로젝트 디벨로퍼 개발자예요. 그래서 보통 해외 원전 수출이 들어갈 때 디벨로퍼 한정 끼고 다른 기업들이 이제 추가로 같이 팀을 꾸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한국전력기술인데요. 다음 한전기술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한전기술은 원자력 발전소 설계, 수화력 발전소 설계 등 발전소 플랜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개통 설계 및 원전 종합 설계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글로벌 원전 수출 시장이 확대될 경우 한전기술 역시 수혜주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 현대건설, 대우건설입니다. 아까 건설주에서 비중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건설주가 여기 왜 들어가니?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대형 원자력 발전소 관련 해외 건설 수주를 이 건설사를 끼고 들어가요. 특히 이 두 기업 모두 과거에 해외에서 여러 차례 원전 시공 경험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관련된 재미있는 기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일주일 만에 10% 오른 건설주, 해외 사업 수주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중동 산유국 공사 수주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 수주 경쟁력이 높은 건설사를 주목하면서도 실적 확인 뒤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고 하죠. 조선 비즈 기사인데요. 제가 이 전문 기사 링크도 영상 하단 부분에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건설주 상승률이 현대건설, 대우건설, 특히 또 삼성물산까지 크게 상승했다는 부분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는 원자력 발전 설비 유지 관리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은 다음에 그 발전소의 설비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산업화 정책에 말맞춰서 그 원전 수출 전략 추진 전담반까지 가동을 시키고 조직 개편까지 단행을 한 아주 전투력이 지금 상승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 6개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짚어보았고요. 다음 장에서 전체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어떤 같은 테마 내에 ETF 상품을 뜯어볼 때 어떤 종목을 갖고 있어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 또 비중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내가 담고 싶은 개별주가 많이 담긴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보시기 용이하시도록 제가 양쪽 기업의 각 그 상품에만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보았습니다.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스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기업들이 킨덱스에만 담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솔성중공업, 일진전기, 비추로테크, 서성기전은 하나로 원자력 아이실렉트에만 담겨져 있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그 상위 비중 중에서 좀 차이 나는 기업만 몇 말씀 드리면 삼성물산은 킨덱스에는 이렇게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담겨져 있는데 하나로에는 안 담겨 있네요. 그래서 이 삼성물산이 원자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살펴보면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처럼 과거 이런 해외 원전 발전소 뭐 그런 시공경이 많은 그런 것보다는 삼성물산은 앞으로 차세대 원전이 소형 모듈 원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제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의 SMR 기업인 뉴스킬 파워에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이미 이쪽 분야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아이다호에 또 관련된 그 SMR 12건설을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서 제반시설 건설 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포스코 홀딩스가 담겨져 있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청정수소 기술 개발에 힘쓰고 이 부분 관련해서 두산이나 다른 한국 수자력 발전소랑 함께 같이 팀을 꾸려서 협력 개발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나로 원자력에만 담겨지는 효성중공업 간단히 살펴볼게요. 효성중공업은 국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용 변압기를 개발한 업체로 알려져 있고, 이제 한전이 이제 전기료를 인상했잖아요. 전기료 인상 방침에 따라서 뭐 노후와 전력 설비 투자, 뭐 교체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변압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ETF 상품에만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으니까 이제 좀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두 상품 수익률 한번 살펴볼게요. 두 상품 모두 상장된 지 4일밖에 되지 않아서 수익률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6월 28일 상장된 4일 후 설정 이후 수익률입니다. 킨덱스 같은 경우는 3.08%, 하나로는 4.73%. 두 상품 모두 같은 기간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한 거에 대비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두 ETF 상품 내에서도 약 1.7% 못 미치는 수익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ETF 상품 치고는 수익률 차이가 좀 큰 편이거든요. 이 이유는 저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별주에서의 차이, 그리고 그 비중에서의 차이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개별주 수익률 좀 몇 개만 좀 살펴보면 킨덱스에만 담긴 종목 삼성물산은 같은 기간 4.7%나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또 역시 킨덱스에만 담긴 종목이죠. 포스코홀딩스가 4.32% 하락하는 바람에 좀 이 수익률은 좀 상쇄가 됐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4.7% 상승을 했는데 하나로에 15.43% 조금 더 많이 담겨 있죠. 그리고 특히 차이가 많이 나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5.7%, 심지어 대우건설이 6.13%나 상승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하나로에 많은 비중으로 담겨져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ETF 상품 내에 수익률 차이가 있지 않았나 살펴볼 수 있고요. 최근 기사 좀 재미있는 게 있어서 좀 이 부분도 공유를 드리면 7월 1일자 기사인데요. 그 폴란드에서 한국과 그 원자력 관련된 9개 그 양해각서 모의를 체결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기관들이 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두산에너빌리티, 대우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부분 관련된 그 기사 링크도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견 조금 덧붙이자면 이번에 상장된 이 두 ETF 상품은 시기를 좀 잘 탄 것 같아요. 상장일 바로 다음 일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원전 세일즈를 좀 공개적으로 했고 또 7월 1일에는 이 산업장관이 폴란드에서 이러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좀 많이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고려하셔서 ETF 투자 시기를 좀 잘 조절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국내 최초로 상장된 국내 최초로 원자력에 투자하는 ETF 상품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유튜브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관련된 영상 살펴보시고 또 블로그 통해서 조금 더 자주 관련 기사나 정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